짧은 쪽 성벽의 길이는 18km에 달하며 긴 쪽은 무려 72km까지 뻗어 있다. 성벽의 높이는 14m이며 3중으로 돼 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비껴갈 만큼 넓다. 훗날 학자들의 연구 결과 당시 바빌론의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기원전 6세기 당시엔 세계 어떤 도시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한때 위대했던 바빌론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 강수량 100mm도 안 되는 이 황량한 사막 위에 어떻게 바빌론인들은 거대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그건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곳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두 강은 오늘날의 터키 북쪽 아나톨리아 고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강을 따라 기원전 3000년 전 가장 오래된 도시들이 탄생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것이죠. 이라크 남부,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갈대만 무성하게 자라는 얕은 호수와 늪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들어낸 선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물고기를 잡거나 소를 키우고 또 대추 야자를 경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관계 농업을 시작했으며 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그 남는 생산물은 교역을 통해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수확량을 기록해야만 했죠. 기호가 생겨났고 드디어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렇듯 이미 기원전 3000년 전에 문자와 수학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들을 찾아냈습니다. 시계 60분 체계도 만들어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 사회적 체계를 탄생시킨 주역들이었던 셈입니다. 바그다드 남쪽 300km,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잘 알려진 우르에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 건설했던 탑이죠. 지구라트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집이란 뜻으로 고대로부터 매우 신성시되던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도 이 계단을 통해 신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지구라트의 규모만으로도 당시의 우르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땅에 묻혀버렸지만 지금도 왕궁과 주택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오늘날과 달리 강물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우르는 푸른 나무들이 무성했고 견고한 성벽 너머론 왕궁이 있었으며 정중앙엔 신을 맞이하기 위한 지구라트가
45m 높이로 솟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르는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약 4,200가구, 3만 5천 명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이곳 칼데아 지방에서 또 다른 세력이 아시리아를 노리게 되죠. 흔히 칼데아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어업과 목축업, 농경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는 두 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시리아로부터 바빌론을 수복한 그는 니네베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을 물리치고 여세를 몰아 서쪽으로 향했죠. 그리하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리아를 비롯하여 예루살렘, 이집트의 일부까지 정복하게 이릅니다. 바빌론은 드디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야망에 걸맞게 복원됐습니다. 행렬의 길이라 불리는 이 진입로를 따라가면 높이 14m, 폭 50m의 이슈타르 문이 가로막았고 그 내부엔 온갖 수목으로 장식된 공중정원, 훗날 바벨탑이라 불리는 지구라트도 건설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해자는 도시 외곽을 둘러싸을 뿐 아니라 도시 내부를 거미줄처럼 관통해 생활용수로도 활용됐습니다. 때문에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외부인들에겐 바빌론이 마치 수상도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바빌론의 하수 시스템을 재현해 본 것입니다. 자연석이 아닌 인공물에 의한 하수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바빌론이 최초로 완성해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명은 강에서 탄생했습니다. 강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진화의 성패가 걸렸던 것입니다. 바빌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물길이 달라졌지만 한때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던 강가에 있는 이 벽돌 더미는 당시 바빌론인들이 세웠던 다리의 흔적입니다.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은 우선 튼튼한 강목을 3.6m 간격으로 박았습니다. 그 밑은 구운 벽돌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켰죠. 그런 다음 벽돌의 마모를 막기 위해 지금의 레바논에서 실어온 삼나무로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판을 얹어 완성했죠. 이것은 당시로선 세계 최첨단의 공법이자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바빌론엔 최소한 이런 다리가 8개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리는 성문으로 이어졌고 성문마다엔 각기 독특한 이름들이 있었죠. 적들이 혐오하는 성문, 침입자들이 싫어하는 성문, 군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성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보다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슈타르문. 전쟁의 신 이슈타르의 이름을 따 건설된 이 성문은 진입로의 넓이만 21m에 달하며 양쪽엔 14m 높이의 성벽이 서열하듯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성문 곳곳엔 수많은 사자와 황소, 용과 같은 부조들이 청색 벽돌 위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바빌론의 신을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들이었습니다.